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은 실적 기대감이 크다라는 것이 이제 표면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에 반응하는 연준의 태도, 자, 그 다음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시장의 관점도 약간 미지근한 그런 모양새들이 나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에 나와 있는 재료들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2달 연속 셀 코리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많이 팔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팔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느 투자자들이 그렇게 팔고 있는 것인지, 제임스인지 아니면은 뭐 저쪽에 있는 뭐 프랑스 애들인지 영국 애들인지 인도 애들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알아볼 거고요. 자, 외국인들이 진짜로 팔아치우는 그 속내가 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첫 번째로 균등 배정을 시행하는 카카오페이, 뭐 말들이 많습니다. 일단 96만원을 내는 사람과 155억을 낸 사람과 똑같이 수량을 받는다. 자, 여기서 뭐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자,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카카오페이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 균등 배정, 어떠한 내용들인지, 또 이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3일입니다. 자, 복날이 지나고 나서부터 진짜 삼복더위 실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지하게 덥습니다. 습기도 높고, 네, 지금 그래서 체감 온도가 훨씬 더 올라간다고 하죠. 에어컨 틀고 주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또 오히려 감기에 걸리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에 각별히 유의를 좀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잠 못 드는 밤, 네, 주식이나 하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자원도 푹 주무시고 또 주식도 주식대로 잘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시장 보도록 하죠. 자,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뭐 전부 다 올랐습니다. 다 올라서 사상 최고가로 또다시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 0.36%, 나스닥은 0.21% 올랐습니다. 에게 그거밖에 안 올랐니?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신고가요. 네, 사상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신고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S&P 500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자, 지금 다우지수나 나스닥 이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성격은 조금 달랐어요. 장 초반 시작점에서는 다우지수가 하락 출발, 나스닥은 상승 출발. 그런데 장이 지나가면서 초반 시점이 들어가면서 나스닥은 하락으로, 그 다음에 다우지수는 상승으로 전환이 됐죠. 자, 다우지수는 그렇게 상승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간 모습이 나타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이후에 다시 회복하면서 아침 시작점보다는 조금 아래쪽 수치가 기록이 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상승 쪽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라면 지금 다우지수하고 나스닥하고의 그 변화점이 확실하죠. 그래서 다우지수의 성격은 경기가 계속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다우지수가 올라간다는 걸 생각해 본다라면 이 부분은 경기가 좋아지려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 성장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럼 국채금리가 또 다시 움직였나?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놓고 시장에 대한 뉴스를 살펴보시면 이게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뉴스는 하나씩 재료를 파헤쳐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이 먼저 나와 있네요. 기업 실적.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5% 올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2009년도 4분기 이후에 가장 강한 상승률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9년도 4분기면 어느 시점이냐면 리먼 사태 이후에 경기 침체에서 막 벗어나면서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보다도 또는 그때와 준하는 그런 어떤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포지션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채 금리가 1.36%로 다시 조금 올라갔습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나스닥 관련한 또 기술주들의 어떤 차익 실현이 또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분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경기 계속 좋아져요, 또는 국채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또다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의 어떤 불안감들이 초반에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은 지속되고 있지만 시장은 아직까지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스터 샷에 대한 부분들, 즉 추가 접종이죠. 백신에 대한 추가 접종. 자, 이스라엘이 지금 보면은 이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스터 샷에 접종을 승인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화이자가 계속적으로 이 부스터 샷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이러한 결정에 뒷받침이 되었다고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백신을 그래도 한 번 더 맞으면 이 감염도가 또 확실하게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이제 감염도가 줄어들게 되면 변이고 나발이고 간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얼마만큼 통제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 또 그리고 통제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 관점들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기업들 실적 좋지,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크게 걱정할 것 없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하나의 효과가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추가적인 내용들도 보게 되시면 물가지표 예정되어 있잖아요. 지난달에 이제 이 소비자 물가지표가 5% 정도 올랐는데, 이번 달에도 아마 그 정도 오를 것이다, 지난달과 비슷하게 5% 정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감은 커지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또 도마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인플레이션 너희들 2%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4%대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또다시 니네들이 한 말에 책임져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라도 긴축정책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지금 소수위원들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토마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마스가 웬일로 좋은 얘기 좀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고용시장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데 이 테이퍼링이 나설 만큼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용시장 자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 물론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라면 자산 매입에 대한 축소, 즉 테이퍼링은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겠지만 지금 노동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토마스는 누구냐면 리치먼드 연방은행의 총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만 놓고 본다라면은요, 물가 지표는 일단 올라갈 것이다, 물가는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물가에 대해서 연준이 취하는 입장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연설 이런 것들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더라면 파월 의장의 연설도 별거 없지 않겠느냐, 한 얘기 또 하고 그냥 고정 상태에서 머물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경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반해서 경기 지원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 테이퍼링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그 돈을 풀어주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테이퍼링에 대한 그 돈을 풀어주는 행동을 점점점 축소해 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테이퍼링인데, 그러면 돈을 계속 풀어주고 있는 것을 축소하지 않겠다, 계속 지원하겠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된다라면 경기가 조금 더 팽창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밀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한 가지 걱정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인데, 부스터샷 맞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러면 괜찮은 건가? 또 이런 느낌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일단은 관망세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미세하게나마 상승적으로 베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건 지금은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신고가,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 저점 찍으면서 양봉 딱 찍어놨기 때문에 오늘 추가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외국인들의 수급만 붙어준다라면 시장이 추가 상승을 연결해 나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겠네요.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죠. 두 번째 이야기는요, 외국인들이 2달 연속 셀 코리아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지난달에도 5천억 원에 달하는 순매도를 했다. 규모가 좀 줄었네 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팔아먹었다는 거죠. 2달 연속 셀 코리아. 자, 물론 1억을 팔아도 판 거고 5천억을 팔아도 판 건데, 자, 이 매도의 성격이 어떻게 해서 나오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거 아닐까 싶긴 합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이 12일 날, 어제죠? 어제 발표한 2021년 6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070억, 코스닥에서 3,930억 원을 각각 순매도를 했다. 코스피에서 조금 덜 팔았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근데 코스피에서 조금 덜 팔았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매수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그럼 어디서 샀을까? 자,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이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덩치가 좀 큰 부분도 좀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매도에 대한 규모가 조금 줄어들었다 정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동안 코스닥 시장이 강하게 6월달에 코스피보다 더 강하게 올랐잖아요. 강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매도가 더 많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5월달에 1조 원이 넘는 순매도가 있었지만 6월달에는 5천억 밖에 되지 않았다.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낫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는 미주 쪽에서 1조 원대 순매도, 아시아에서 8천억 순매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는 각각 1조 원과 2천억 정도의 순매수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럽 쪽 자금들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쪽을 좀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근데 매수는 영국이라든지 룩셈부르크 이런 식으로 해서 유럽 쪽에서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왔고요. 미국 쪽에서는 이제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쪽에서 무려 1조 2천억에 달하는 순매도, 그다음에 홍콩에서도 3천억에 달하는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성격으로 봐서는 그렇게 썩 좋진 않네요. 네. 이게 좀 이렇게 끈덕지게 치고 밀고 올라가는 그런 미주 지역의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었다라는 거, 이 부분은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뭔지 한번 보죠. 외국인들의 국내 상장 주식 보유액이 순매도에도 주가 상승 영향을 받으면서 842조를 기록했다. 그래서 지난달 대비해서 무려 22조 원이나 늘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식을 계속 파는데도 보유 비중이 계속 올라가요. 보유 금액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게 주식 시장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계속 그냥 돈을 팔아가지고 돈을 갖다 펑펑 쓰는데, 오히려 돈 잔고는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가지고 매 그냥 돈을 갖다 쓰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은행 잔고가 더 올라가 있는 거야. 내가 300만원 갖다가 오늘 펑펑 써버렸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400만원이 더 충전되어 있어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테고 자꾸 팔아먹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주식 숫자가 줄어드는 모양새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계속 잔고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저렇게 된다라면은 환율에 대한 영향도 당연히 외국인들은 있겠습니다만, 주식에 대한 매도가 당분간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멈춰, 매도를 멈춰, 이렇게 되는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 적정량의 어떤 보유 비중을 국민연금도 조절하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외국인들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 차익 실현의 욕구,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주식을 대상으로 외국인들이 때리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대신에 또 채권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많이 매수했습니다. 17조 원 정도 매수가 좀 들어갔는데,
채권을 사들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부분도 있을 테고요. 자금이 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그리고 이런 거 보시면은요, 대체적으로 아시아 쪽에서 매수를 좀 많이 합니다. 아시아 사람들이 약간 저거잖아요. 그 안전하다 뭐 이런 것들 좀 좋아하기 때문에 네, 아시아에서 무려 4조 원대 채권 순매수가 있었고요. 유럽이 2조 원대, 미주가 1조 원대 순매수 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전체적으로 보유 규모가 88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외국인 전체의 약 절반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채권의 잔고라든지 주식의 잔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보유 잔고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나쁘진 않은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잔고가 계속해서 팔아먹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잔고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쟤네들 왜 이렇게 많이 파는 거야? 지들이 많이 먹었기 때문이에요. 많이 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를 피하기 위해서는 많이 올라간 주식은 어쨌든 피해야 된다는 거. 뭐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팡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보유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요. 주가가 올라가서 수익이 나오지 않았는데 주가가 그냥 가만히 있어. 뭐 바닥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매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도 공세에서 우리가 조금 피해가려면 안 오른 종목들 역시 저점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야기는 카카오페이 이야기입니다. 사상 첫 번째 균등 배정을 한다. 뭐 요것 때문에 또 말들 시끄럽습니다. 네, 다음 달이죠. 4일에서 5일 동안 첫 일반 청약이 100% 균등 배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카오페이의 주식을 받고 싶다 그러면 96만 원만 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집어넣으나 조금 집어넣으나 나중에는 이제 평등하게 네, 그냥 뭐 맞춰서 주겠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청약해야 되는 뭐 그런 기준 라인은 있겠죠. 그러니까 뭐 기준은 12주다 그러면은 나는 한 주만 받을래요 라고 청약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 평균적으로 얼마 이상 되면은 다 균등 배정 해주겠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네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균등 배정 말고 이게 사람들 자금이 예수금이 막 몰려가지고 그냥 그 돈이 북적북적해야지 뭐 잠깐이라도 돈을 갖고 있는 동안에 예수금을 걔네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뭐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라든지 뭐 등등이 많이 생겨나게 될 텐데 이런 것들 없이 그냥 그렇게 되면은 에이 뭐 그 돈 조금만 넣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무리하게 돈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뭐 청약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좀 쉽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약간 손해보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투덜투덜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 금융투자업계 쪽에 따르면 일반 청약자 대상 배정 물량을 100% 균등 방식으로 배정하는 청약에 나선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국내 기업 공개 사상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요거는 이제 최소 청약 단위인 20주, 10주가 아니라 20주네요. 20주, 그러니까 96만 원을 청약하는 투자자, 그 다음에 최대 청약 한도인 320만 주를 청약하는 사람, 155억을 청약하는 투자자나 똑같은 수의 공모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20주를 주겠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니네 돈 많이 내봤자 20주밖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럴 것 같고, 지금 이 카카오페이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이야기들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공모 주식을 이렇게 균등 배정으로 한다는 것이 어떠한 선례를 남길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과열됐었던 또 분위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뭐 대여다 뭐 그래가지고 뭐 중복 청약한다 뭐 난리가 아니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균등 배정을 딱 찍어버린다. 이렇게 된다라면 뭔가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앞으로도 계속 이런 균등 배정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일반 청약에 대한 부분들도 뭐 조금
불공평하지 않게라든지 또는 운에 맡기지 않는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이거에 대한 어떤 효과는 앞으로도 괜찮은 거,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해볼 만한 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자체로는 약간 긍정적인 부분 얘기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페이의 이런 균등 배정 방식이 좋은 선례를 좀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자, 100% 균등 배정을 시도하면서 증거금을 얼마를 내든 받을 수 있는 주식이 같으니까 많이 낼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주관사들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예요. 왜냐면 큰 돈이 일단은 들어와 줘야 되는데, 큰 돈이 막 저격 들어와서 나한테 막 쌓여야 되는데, 아이씨 열받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이 어떤 애들입니까? 아이 나 그거 뭐 이자 수익 그런 거 안 받아도 돼 라는 어떤 그런 안전장치는 다 걸어놨겠죠. 에이 돈 많이 안 들어와 이거 얼마 안 돼 이런 식으로 너스를 떨겠지만은 그래봤자 지들이 다 뻥치는 거 다 알죠. 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네. 그동안 수수료가 없었지만 이제는 수수료를 받겠다. 네. 그러니까 당신들 공모주에 들어가고 싶다면 수수료를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균등 배정 방식 들어가더라도 네, 돈을 많이 걷어들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만큼 다 삥을 뜯잖아요. 야, 돈 줘. 네, 입장료야. 하면서 돈 줘. 주식 받고 싶으면 돈 내세요. 해가지고 돈 받아먹는 거거든요. 이게 한두 푼이 아닐 거란 이야기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수수료를 받는 상황이 되었을 때, 증권사들 죽는 소리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돈 받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뭐 화제성도 떨어지고 중복 청약도 안 되고 막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수수료 받아 먹잖아요. 그러면 당신들이 돈 벌어 먹는 부분들은 이제 통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볼멘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에이씨 큰 돈 안 들어와 그러면서 아싸 수수료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뭐 이거는 뭐 증권사에서 일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수수료를 내라 그러면은 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동안 받지 않다가 갑자기 받겠다 그러면 열받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 국립공원이나 이런데, 네, 공원 이런데 보면 화장실 있잖아요. 지금은 다 우리나라 화장실은 다 무료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국립공원 화장실 이용하실 때 500원씩 내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열받겠죠. 네, 열받잖아. 하지만 국립공원 입장이나 또는 나라 입장에서는 세금, 아싸 세금, 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 국립공원 화장실이 이제 유료화로 돼가지고 많이 안 올 것 같아요. 막 그래서 푸념 섞인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아싸 세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권사 걱정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돈 충분히 잘 벌어먹고 있으니까, 아이고 그냥 이번에 그냥 균등 배정해가지고 걔네들 그냥 돈 못 벌어먹고 어떡하면 좋아? 천만의 말씀 어떻게든 다 벌어먹을 생각들은 하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주식만 걱정하시면 되겠다. 그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카카오페이를 노리시는 분들은 균등 배정이니까 100만원만 딱 준비하셔가지고 청약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 조금 포함해서요. 네, 96만원인데 수수료 조금 포함해서 네, 100만원 딱 들고 가시면 깔끔하게 20주 받아서 네, 공모주로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균등 배정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 경쟁률 이런 게 적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경쟁률이 높아야지 상장 이후에 주가가 빵 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은 상장 이후에 별로 효과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미국 증시가 실적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다. 자, 미국 증시 앞만 뜯어봐도 지금 나쁜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증시가 니들 재료는 그렇게 반응하도록 해. 나는 계속 갈 길을 가겠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소식들은 긍정적으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외국인들이 2달 연속 셀코리아 즉 팔아먹고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수익이 많이 나서 그렇답니다. 수익이 많이 나서 국민연금과 같은 이유네요. 주식을 팔아도
보유 잔고가 올라가는 정말 마법 같은 일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니까 참 답답한 일이긴 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서서 그냥 그 60조 원을 갖다 부었는데도 계속 손실인데 외국인들은 팔아도 잔고가 더 올라가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네, 2달 연속 셀코리아 이 매도하고 있는 이유는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해갈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죠? 많이 올라간 거 말고요. 네, 많이 올라간 거 말고 많이 올라가지 않은 거 그런 쪽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많이 올라간 건 일단 1차적으로 차익 실현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올라가지 않았다라면 그런 것들을 키워서 먹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사상 첫 균등 배정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겠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100만 원만 준비하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균등 배정을 들어가면 경쟁률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네, 인기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상장 이후의 움직임이 따상될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보기에 무질서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주식시장도 장기적으로 보면 일정한 특징을 가진 4개의 국면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금융실적, 역금융, 역실적 장세 등 4가지 국면의 흐름인데 이 순번이 바뀌는 경우는 없다. 그냥 우리 여기 말 어려워요. 금융, 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역실적 이거 됐고요. 그냥 좋았다 나빴다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았다 나빴다 반복. 네, 딱 2가지로 단축하니까 쉽죠. 그 다음에 좋았다 나빴다인데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선 계속 좋아져요. 완전히 좋아져야지만이 나빠지는 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 좋아지는 단계인지 아닌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더 좋아져야 되는 상황인지 그것만 기대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 경기가 너무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나빠져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증시는 더 가는 거야. 왜?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네, 앞으로 더 간다는데 더 가야 되니까 팔아야지? 네.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네. 오늘도 현명한 투자 꼭 이끌어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아침 분위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주 초반에 형성되는 느낌들은 괜찮은 것 같으니까 넉넉하게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 꼭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 시황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